반갑습니다. 김영희 TV입니다. 2월 24일, 2월의 마지막 주에 첫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3월이 곧 다가오면요. 또 다른 긴장 속에 대한민국은 뛰겠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예전에 이해찬, 싹개찬이 100년을 집권하겠다라고 했을 때 웃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마어마한 뉴스를 숨기는 언론이 있고 국민 알 권리를 허용하지 않으며 그들의 입맛에 맞는 뉴스를 왜곡 보도하고 있다. 이렇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가스라이팅 한다면 가능하겠구나. 여기에 부정선거까지 보태어진다면 정말 선거 조작이 이렇게 드러났는데도 선관위는 지금의 투개표 방식을 고수하고 있죠. 앞으로도 계속 부정선거를 지켜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라고 봐야 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부정선거 언급은 사라질 것이다. 더욱 노골화된 부정선거로 고위직의 좌파, 친북 좌파들이 자리를 해서 대한민국은 자유 진영에서 탈락될 것이다. 생각만 해도 두려운데요. 미국 시팩에서 그러니까 보수주의 연합이죠.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에 대한 언급이 나왔고요. 조기 대선을 한다면 국민들의 투표권을 도둑질 당할 것이다 라는 강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좌파 진영에서는요. 이 시팩 회의에서 우리 보수 진영 인사들이 가서 발언한 부분 그리고 미국의 피드백 이런 거는 다루지 않고요. 굉장히 왜곡해서 다루고 있더라고요. 미국에 가서 팽을 당했다느니 거부를 당했다느니 오히려 MBC 기자들이 거부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더더욱 국민 여러분들께 진실을 좀 펼쳐내야 될 것 같아서요. 미국의 시팩 회의가 진행되고 그 옆에 다시 K시팩이 또 회의가 주최됐습니다. 그 자리에 고든창이 와서도 연설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선거 부정에 대한 국제 공조 수사에 대해서 절실함을 표현했고 긍정적인 사인이 왔다라는 게 가장 포인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도 김영윤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보수주의 연합은 2017년에 일본에서 시작됐습니다. 2017년의 한국 상황이라면 문재인이가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중국이 큰 산봉우리고 우리나라는 작은 산봉우리 이지랄 할 때죠.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가 역대급으로 안 좋을 때 일본이 지금 이 상황, 그러니까 한국의 상황, 문재인이를 보니까 이 한국이 자유민주주의가 곧 무너지겠구나라는 다급한 생각을 했는지 아베 때 이 트럼프 일기와 강력한 보수 동맹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처음 시팩 재팬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게 매해마다 열면서 강력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2기를 맞으면서 더 강력해졌다라는 겁니다. 사실 전체적인 그 세계 흐름이 보수주의로 회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주의 얘기하고 인권을 우선시해야 된다고 막 이러는데 그게 지금 부작용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 프랑스가 제일 조금 강하게 세려 맞은 상황이죠. 그리고 이게 포퓰리즘으로 나라들이 폭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국 우선주의가 다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좌파 워크를 멀리하고 있고 이 좌파 워크는 공산당의 리브랜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세계적인 흐름과 반대로 대한민국은 대가리 안테나 꽂고 북한의 지령을 받으면서 자유를 지키겠다라는 대통령을 강제로 축출하기 위해서 나라 자체가 검경, 언론, 사법 다 지금 똘똘 뭉쳐서 이런 사건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알림이 필요한 부분, 이번을 계기로 좀 많이 알렸다. 그런데 웬걸 국제사회가 한국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재명과 민주당의 지지자들을 보면요. 이 나라가 자급자족하고 살 겁니까? 이거 외국과의 교류도 하고 외교도 있고 이 무역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말하는 건 다 그냥 자급자족의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그따운 놈을 뽑아가지고 전 세계 조롱거리가 되고 뭐 곧 있으면 관타나모 열리는 상황에서 떳떳하지 않은 범죄자가 대통령이 된다라면 대한민국 국격은 거의 말살 수준이죠. 아무튼 저는 이 대한민국에서 이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언론들이 다루지 않는다, 애써 외면한다, 그리고 왜곡된 보도를 한다, 거기에 발맞춰서 댓글을 다는 사람들을 보면 대한민국의 꿀 빨고 번영의 길과 함께 할 필요가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싹 쏙가서 이제 북한에 오물풍선에 매달아서 보내는 게 정말 대한민국이 좀 정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요. 자,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최대입니다. 미국의 최대 우파 행사에 직접 마지막 날에 왔습니다. 75분에 걸친 연설, 대단하죠. 한 사람이 그런 연설을 한다라는 것. 여기서 많은 이야기를 뽑아냈는데요. 저는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그레이트 고든창. 고든창을 일으켜 세워서 그레이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당신이 말하는 건 모든 거에 동의해. 사실 조금 아쉬운 게 이제 코리아 아니면 윤석열에 대한 멘트가 좀 나왔다라고 하면 진짜 우리 눈물 질질 짜는 거죠. 그런데 고든창 그레이트하다.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에 동의한다. 그러니까 살짝 이제 책임 소지는 빠졌지만 의미는 나름 해석해 볼 수 있는 거는 남겼다라는 거죠. 이 고든창은 어떤 사람이냐, 완벽하게 중국에 대한 반중 정서를 드러내는 사람,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 탄핵, 아니 비상겸 때부터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했던 사람입니다. 비상계엄 자체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 조성이 됐고 굉장히 고도의 정치 행위였다. 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그런 세력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정권이 시작 전부터 괴롭혀 왔다. 그들이 괴롭혀 온 것은 그 구차에서 김계리 변호사가 읊어댔던 그 북한의 지령과 거의 같은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체제에 대한 탄핵이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에 대한 언급을 하니까 이 부정선거를 밝히기 어려운 세력들에 의해서 강제로 축출당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세력은 중국 공산당 CCP를 배후로 하고 있더라고. 와, 대놓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전 세계 부정선거의 배후는 중국이 있다까지도 강하게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세워서 그레이트 고든차 모두 박수.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사업가잖아요.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한국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도 돕는다라는 걸 표명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고든창이 하는 말들을 거의 다 지지한다라고 해서 장내에 있는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쳤죠. 그리고 트럼프는 대본에 없는 말을 할 때 청중들의 반응이 좋다라면서 뭐 밑에 이렇게 한번 딱 때리면서 뭐라고 했냐면 중국 관련돼서 돌발 발언을 할 때마다 내 말에 동의해 주길 바라면서 고든창 얼굴을 본다. 굉장히 위트 있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중국 말에 중국에 대한 언급을 되게 세게 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막 걱정을 하지만 고든창이 맞다라고 얘기하면 자신감을 얻는다라는 거죠. 일단 트럼프가 이런 식의 발언은 굉장히 한국 상황에서는 좋은 사인이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 고든창은 중국은 앞으로 폭망할 것이다를 계속 예고를 했습니다. 이제 고도 성장기에 진입할 때부터 국유은행 부실 채권으로 중국은 무너질 것이다. 공산당은 무너질 것이다. 지금 중국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좋지 않습니다. 경제가 무너지면서 내부적으로 지금 불만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그거를 잠재우느라 살짝 지금 뭐 중국발 코로나가 또 신종 코로나가 돌고 있다라고 하죠. 내부의 위협을 외부로 시선을 돌리든지 아니면 더 큰 위협으로 잠재우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해석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와 하나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고든창이 국제 카르텔에 의한 부정선거 사태가 주권 찬탈로 이어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나온 날 그 동영상의 장문의 편지 내용과 맞아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놓치지 않는 사람. 지금 트럼프의 책사로서 이 부정선거 중국과 연결되어서 뭔가 큰 건이 나올 것이다. 일단은 그 트럼프가 그 한국에 대한 언급이 없더라도 이 고든쟁이 중국 CCP 배우로 둔 부정선거가 미국과 전 세계 조직적으로 관여를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하고 아다리가 맞아 떨어지면요, 이 나머지 상황은 폭발적으로 펼쳐진다라는 겁니다. 그게 타이밍이 잘 맞아 떨어져서 윤석열 대통령 복귀 전에 뭔가가 빵, 복귀 후에 쫙 다다다다다 이렇게 가면 땡큐다라는 말이죠. 이 시팩 행사 옆에 이제 워싱턴 DC의 근교 호텔을 빌려가지고 다시 KC팩을 열었는데 이때 또 누가 참석을 했냐면요, 고든창도 왔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법 전 대사 1기 때 대사가 왔고요. 류현우 전 쿠웨이트 북한 대사 대리도 왔고요. 친트럼프 싱크탱크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 프레드 플라이츠 부소장이 왔고요. 그 다음에 헤리티지 재단의 선임 연구원인 스티브 H도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의, 그러니까 큰 보수주의 연합을 행사를 진행하고 각 나라별로 또 근교에서 행사를 진행했는데 여기에도 미국의 주요 인사들이 왔다. 일단은 헤리티지 재단의 분도 왔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고든창이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고든창이 와서 또 다른 연설을 했고요. 여기서 좀 의미 있는 말이 좀 많았죠. 사실 KCPEC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 대해서 알리고자 이렇게 참석하고 근교 호텔을 빌려서 이렇게 다시 또 행사를 진행한 건데요. 정말 잘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최원목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하고 박주연 변호사가 공동 대표로 있습니다. 여기에 모스탄 이제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부 전 대리 1기 때 대리도 지금 트럼프와 소통하고 있는 측근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 모스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국 상황은 우리가 피 흘려서 지켜낸 자유다. 그런데 다시 제2의 북한을 만들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 자체를 쫙 읊었죠. 소련이 북한을 세워서 김일성 때문에 한국을 남침을 한 거고, 그때 전 세계의 유엔군, 미군이 갔다 5만 명의 전사자가 생겼고 피를 흘려서 지켜낸 자유다. 그렇게 지켜낸 자유를 빼앗길 수 없다. 눈물이 빵빵빵 나더라고요.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 사람들은 정말 다른 나라잖아요. 정말 지구상에 사라질 뻔한 나라를 아직도 기억하고 그 희생을 가치 있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곳이다. 그리고 이거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의 방어선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후의 보루다라는 거죠. 대한민국이 무너지면요, 그 다음 위협은 직접적으로 일본이고 미국이다 라는 거죠. 대한민국이 제대로 쿠션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를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좌파 정권이 들어서잖아요. 이게 이재명이 들어선다면 최악의 상황인 거예요. 왜냐? 쉐쉐 여기서 한미일의 협력 관계가 안보 협력이 무너지죠.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바로 대만 침공합니다. 전 세계의 싸움이 된다라는 거죠. 이재명이가 뭐라고 했죠? 대만 싸움 왜 우리가 관여합니까? 쉐쉐 이리 가서 쉐쉐 이 돌대가리 소리 하는 거죠. 전혀 세계의 흐름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 말 한마디가 굉장히 위험한 거죠. 왜?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한국은 이 한미일 안보연합을 깨트리겠다라는 말이고요. 한미동맹을 깨트리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대한민국이 자유진영의 방어선에서 탈락하겠다라는 겁니다. 민주주의, 사회주의로 가겠다라는 거죠. 중국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태평양에 딱 한국을 중심으로 요만큼 잡숴서 우리가 중국이 관리할 테니까 미국은 태평양 자기들이 줄 거준 이 이후로 동쪽을 관리해. 이게 이래서 지금 트럼프가 눈돌아간 거죠. 감히. 그래서 중국이 타겟이다. 그런데 중국 타겟에 한국이 한미동맹
그 70년의 역사를 버리고 중국 편을 들고 있으니 도대체 이게 뭐지? 다 이렇게 파헤쳐 보니까 이 내부가 썩은 거예요. 이 고위층들이 다 중국 돈에 물들어 있는 거죠. 한미 동맹이 대한민국의 생존의 근간임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한중 의원 연맹을 맺고 자빠졌으니 이게 말이 안 맞는다라는 거죠. 대한민국 상황은요, 여러분들, 이게 배우면 배울수록 두렵습니다. 저도 지금 동북아 상황, 저는 중국이 사실 타겟으로 한번 약식 논문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중국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대한민국을 장악하기 위해서 많은 작업을 했다라는 거죠. 이제 뭐 여러분들이 서울대 시진핑 박물관에 놀라고 있죠.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노무현 정권 때요, 전 세계에 최초로 대한민국의 공자학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진실의 모습을 조금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아무튼 지금의 대한민국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읊어갔습니다. 대한민국의 부정선거에 관련돼서도 부정선거를 수출하는 기구 역할을 해온 세계선거기관협의 A웹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A웹에 누구 관련됐다? 행범방의 문형배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선거기관협의회가 전 세계 부정선거를 수출해 온 것,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이 배후로 둔 꼬봉이 아니라 중국과 손잡은 공범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한국과 공조를 하면 부정선거에 대해서 파헤치는 미국도 자연스럽게 중국을 조져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K10팩의 공동의장으로 있는 박주현 변호사가 그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박주현 변호사는요,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4.15 총선부터 지금까지 계속 끊임없이 밝히기 위해서 노력해 오신 분 중에 한 분이시죠. 일단 여기 K10팩에 참여한 미국의 트럼프 측근들은요, 윤석열 대통령을 아시아의 트럼프다라고 치켜 세우면서 선거 부정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자 계엄령을 선포했고,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미국인들이 이럴 때 중립을 지켜서는 안 된다. 이 한국에 어떤 언급을 해야 된다. 미국 정부와 한국의 국민이 민주주의의 강탈과 파괴 상황을 전 세계에 알려서 한국 전쟁에서 이 5만 명의 유엔군과 미군의 피 흘리고 죽은 것에 대해서 잊지 않아야 된다. 민주주의로 번영한 한국인데 그런 한국에서 국민들이 자신의 손으로 뽑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직무 복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여기서 띄워주시는 모든 분들이 감사하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지금 총체적인 위기 상황을 많은 국민들이 이제 인지를 해야 된다. 당신들 삶이 이제 파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두려워서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체적인 스토리를 이제 편하게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제작했는데요. 지금은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그런 세력들에게 우리가 우리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복귀를 외쳐야 한다라는 거죠. 반드시 돌아오실 겁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윤TV였습니다.